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4일 오후 5시입니다. 내일은 6.25 남침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또 무슨 연설을 할지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 조작하는 연설이 안 나오기를 기도해야 되는 심정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미국 대통령 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사건이 일어난 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언급이 많습니다. 아울러 정의용 특사에 대해서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틀 전에 정의용 특사가 반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의용 당시 특사입니다.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주로 그 쟁점이 되었던 것은 아주 자극적인 용어 하나였습니다. 2018년입니다. 2018년 3월 초순에 정의용 특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하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 조치를 취한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은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회담을 하겠다고 나왔습니다. 5월 내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한 달 뒤에 한참 준비가 진행 중일 때 안보보좌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이 회담은 없어야 하는 회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담을 하면은 또 북한에 말려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용 특사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미국 측에. 사실은 내가 김정은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주었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아이디어를 주었고 김정은이 양해를 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을 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런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조현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현병은 조는 조율한다. 현은 현악기 할 때 현입니다. 그러니까 현악기는 조율을 해야 되죠. 조현병은 그 조율이 안 된 성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람의 그 생각은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행동, A 행동과 B의 행동이 논리적으로 연결 안 되는 행동 또는 사고방식을 정신분열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요사이는 순화시켜서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조현병.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현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존 볼턴이. 요 대목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노이 회담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을 아주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영변 핵시설과 대북 제재를 맞바꾸자. 영변 핵시설 폐기할 테니까 대북 제재를 전부 다 철회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전부 다는 아니고 2016년 이후 중요한 겁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 라고 해서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이 결렬의 가장 큰 공로자죠. 사실은 잘 결렬된 거니까 공로자가 볼턴이었습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 그리고 김정은은 존 볼턴을 막 욕을 했습니다. 존 볼턴이 없었으면은 트럼프를 구워 삶아가지고 합의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볼턴은 그리고 트럼프는 그때 판단을 잘 했습니다. 우선 영변 핵시설, 그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하나에 불과하다.
그 말고 훨씬 더 큰 게 있다. 또 핵 폐기로 가는 첫 단계는 가지고 있는 핵시설 목록을 전부 다 신고하는 것이다. 이런 게 중요하지. 영변 핵시설 하나 폐기한다고 대북 제재 다 해제하러 그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직후에 정의용 특사, 정의용 실장과 존 볼턴이 대화가 있었는데 그때 정의용 실장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놀랐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 왜 놀랐느냐. 김정은이가 하노이로 올 때 두 가지 이상의 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로지 영변 폐기안 하나만 가지고 왔다. 이게 실패할 때 내놓아야 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플랜 B라고 합니다. 플랜 B가 없었던 게 아주 놀랍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하는 방식이 흔히 행동 대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만큼 할 테니까 당신도 거기에 상응해서 요만큼 해달라. 행동 대 행동. 이게 단계적 해결 방식이고, 미국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꾸준히 이 문제 해결 방식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완전하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폐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해봤더니 과거에도 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행동 대 행동의 해결 방식을 미국 측이 거부한 것은 잘 됐다고 하더라. 그런데 두 번째, 그러나 영변 핵시설 폐기는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로 가는 것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북한 측의 양보였다.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아쉽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웹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볼턴이 그걸 소개를 하면서 이것은 조현병 정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조현병 정상이다. 둘이 문 대통령의 말이 모순이 있거든요. 행동 대 행동이, 행동 방식이 나쁘다고 한다면은 영변 핵시설과 제재 해제를 바꾸겠다는 것도 그게 행동 대 행동이 나쁜 건데, 똑같이 나쁜 건데 하나는 좋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는 나쁘다고 하니까 이게 정신분열적인 조현병, 사고의 조율이 안 된 사람의 이야기다. 이렇게 아주 묘한 단어를 하나 쓰면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용 특사가 반론을 제기를 했죠. 그것은 왜곡한 거다. 상당 부분 사실 크게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한미 정상 간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협의 내용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왜곡한 것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르적절한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팍스 뉴스 브렛 바이어와의 특별한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이 기자가 물었습니다. 볼턴 회고록에 대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이런 반론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진실을 썼다. 한국이나 미국의 유권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 진실을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내가 말하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면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거르친다. 미국이나 한국의 유권자들의 문재인 정권 또는 트럼프 정권에 대한 판단을 거르치는 것이니까 그것은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해를 끼치는 것이다. 디스서비스라고 그랬습니다. 서비스의 반대말이죠. 그런데 기자가 당신은 그런데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이라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볼턴 회고를 보면 성공적이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할 수 없이 한 이야기고,
싱가포르 회담 실패했고 이 회담의 실패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하노이 회담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결렬하는 방향으로 이끈 점이 인정이 됩니다. 어쨌든 정의용 특사 그리고 볼튼 두 사람이 상대역이죠. 두 사람 사이에 이 설왕설래를 통해서 핵 회담의 내막을 유권자가 알게 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제는 이렇게 까발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진실을 압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면은 대충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런 논쟁은 환영하는 바입니다. 존 볼튼의 회고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비교되는 장면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서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김정은을 위해서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뛰고 아베 수상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 그리고 일본인 납북자를 위해서 뛴다는 강한 느낌이 옵니다. 한 사람은 국익을 위해서, 한 사람은 김정은을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동영상은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들어서 올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